안녕하세요. 소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화장토를 바르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요번에 바르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자꾸 문지르죠. 왜 문지르냐면요. 바디를 어느 정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손에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반건조된 상태에서 화장토를 발라줘야 하거든요. 자, 화분이 이 밑에 다리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젖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분 위쪽에 전 부분이 빨리 말라요. 그리고 아래쪽이 덜 마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손에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랐을 때가 화장토를 바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본인이 맞게끔 감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이 화분의 전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토를 바르는 시기는 이 위에 전 부분이 손에 이렇게 비볐을 때 손에 묻어 나오지 흙이 안 묻어 나올 정도가 딱 적당한 시기거든요.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위에 부분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백상감이거든요. 이것도 돌가루가 들어간 하얀 흙이에요. 화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바탕을 채색할 때 하얗게 칠해줌으로 인해서 채색이 잘 먹을 수 있게끔 백상감을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얀 화장토인데요. 자, 붓으로 왼쪽 오른쪽을 골고루 넓게 펴서 발라줍니다. 자, 골고루 왼쪽 오른쪽, 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요,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붓을 떼지 않고요, 한 번에 물레를 한 손으로는 계속 돌리고요, 한 손으로는 붓을 화분에서 떨어지지 않게 쭉 이어서 위에까지 쓸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붓의 방향도 일정해지고요, 물감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발리거든요. 요것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잘 발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발랐어요. 자, 이 작업을 보통 한 3번 정도 할 건데요. 백이 조금 깨끗하게 좀 깔끔하게 원하시면 한 3번 정도 화장토를 발라주시면 좋고요. 보통 그거 한 2번 정도 발라주셔도 어느 정도 되는데 좀 묽다 싶으시면 화장토를 3번 정도 발라주셔야 돼요. 자, 붓을 오른쪽 왼쪽으로 부드럽게 펴서 화장토를 펴 발라줍니다. 자, 왼쪽 오른쪽 붓질을 양쪽으로 해서 골고루 화장토를 펴 발라줍니다. 이게 돌가루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화장토 자체가 굉장히 알갱이가 있고 입자가 있어서 곱게 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붓을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떼지 않고 한 번에 쓸어 올리는 작업을 해주는 거는 화장토가 곱게 골고루 발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크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골고루 펴서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붓을 떼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골고루 펴 발라집니다. 자, 요번에 2번째 바르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 거는요, 말리는 작업이에요. 자, 제가 지금 손으로 만져보죠. 화장토가 손에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린 다음에 2번째를 칠하고요. 3번째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손에 화장토가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랐을 때 칠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돌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할 때마다 자꾸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자연적으로 발려서 채색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붓을 떼지 말고, 붓을 떼면 얼룩이 생겨요.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하든 위에서부터 하든 붓을 떼지 마시고 쓸어 주셔서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잘 발리고요. 붓질이 한 방향으로 돼서 좀 더 깔끔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잘 펴발라 줘야 되기 때문에 붓을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바르고 있어요. 근데 마무리는 한쪽으로, 자, 한쪽으로 쓸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서 올려가고 있어요. 붓이 절대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을 해서 잘 곱게 넓게 펴지면 제대로 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반복해서 2번, 3번 본인이 원하는 만큼 칠하면 돼요. 제가 지금 쓰는 이 흙은 동영토예요. 동영토는 흙색 자체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보통 채색을 하고 조각을 해서 라인을 따기에 참 좋은 흙이거든요. 동영토나 분청토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토를 바르고 라인을 조각하고 나면 나중에 불에 구워 나왔을 때 라인 색이 진해져서 따로 그림의 라인을 붓질을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째까지 해서 바르는 작업이에요. 그 전에 말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손에 화장토가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꼭 말렸다가 발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화장토가 돌가루 때문에 많이 뭉쳐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떼지 않고 쓸어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물감이 뭉치지 않고요. 잘 펴발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말릴 거예요. 한 하루 정도 말리면 되는데, 이 말리는 것도 조각하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흙이 너무 바짝 마르면 조각했을 때 선이 다 깨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물른 상태면은 조각을 했을 때 라인이 그 라인을 이렇게 조각하면서 막 부스러기가 아니고 막 떡처럼 막 들러붙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또 라인이 예쁘게 안 떨어지고 막 지저분하게 막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리는 작업이 중요한데 계절마다 달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감각을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거실에서 말리거든요.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마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각을 해요. 흙이 너무 많이 마르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따가 제가 판에다가 조각도로 제가 파는 걸 보여드릴 건데 막 찌글찌글하게 막 터져요. 이게 화장토가 부스러기가 막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막 찌글찌글하게 터져요. 너무 말랐을 때는요. 자, 그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는 다른 건데, 자, 붓질을 한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 말랐을 때는 위아래로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3번째 말랐을 때 다시 가로로 오른쪽 왼쪽으로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이 표면을 깔끔하게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칠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한 방향으로 칠한 거는 붓에 그 붓자국이 한 방향으로 나길 원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칠한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느 정도 손에 화장토가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랐을 때 이제 조각을 할 거예요. 라인을 조각을 할 건데요. 지금 요거는 보시면 산적꽂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산적꽂이. 요거는 떡꼬치 끼울 때 그런 꼬치 같아요. 대나무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각도예요. 제가 이거 조각도 구하기 참 어려웠는데 조금 더 굵은 선을 팔 때는
조각도를 이용해서 파고요. 조각도 중엔 이게 가장 가는 조각도예요. 이게 제가 써본 조각도 중에 가장 작아요. 가늘어요. 그래서 조금 그림 할 때 굵은 선 팔 때는 조각도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송곳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요 송곳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대나무로 만든 꼬치, 그걸로도 많이 파요. 근데 꼬치 대나무로 만든 거는 금세 달아요. 그래서 끝을 뾰족하게 갈아가면서 쓰고요. 요거는 조각도는 굵은 선 팔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송곳이에요. 자, 이거는 갑자기 판이 준비가 안 돼서 있던 걸 쓰는데, 보시면 이게 너무 말랐어요. 화장토를 너무 많이 말랐을 때 조각을 하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조각도로 팠을 때 이 정도 라인이 나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조금 이따 가까이 보시면, 자 보세요. 이 라인이 찌글찌글 막 난리 났죠. 이게 너무 화장토가 말랐을 때 하면 다 깨져요. 이렇게 라인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막 깨져서 못 써요. 자, 지금 여기서는 제가 꼬챙이나 꽃이나 이런 거 조각도나 송곳으로 팠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파는데 제일 가늘게 파여진 거는 송곳이라서 저는 송곳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찌글찌글하죠. 이거 지금 화장토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 저 뒤에 화분하고 색깔 보시면 화장토는 바짝 마르면 하얘지거든요. 그럴 때까지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각할 때 막 다 부스러져서 라인이 굉장히 그 벌레 기어간 것 같이 그렇게 나와요. 자, 손에 화장토가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손에 화장토가 막 문질러도 이렇게 막 젖은 느낌이 안 나는 그 정도여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조각할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송곳을 그리고 있어요. 처음에 스케치를 하는데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종이에다가 그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옮겨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바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밑그림을 일단은 가느다랗게 흐리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깊게 조각을 해줄 거예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종이에다가 그린 다음에 옮기시면 돼요. 자, 저는 형태를 일단 잡아주고 있어요. 아네모네 꽃을 그릴 건데요. 자,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아주고 있어요. 꽃잎이 뒤집어지는 꽃잎과 뒤에 있는 꽃잎, 앞에 있는 꽃잎, 꽃잎의 상관관계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꽃잎을 하나하나 그려줍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연하게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깊게 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어려우시면 연필로 바로 스케치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종이에 그린 다음에 베끼시면 돼요. 자, 연필로 그리셨을 때는요, 연필은 불에 1230도 이상 저희가 보통 불에 굽잖아요. 그러면 연필선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연필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연필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은요. 저는 지금 바로 파고 있어요. 자, 지금 파는 거 라인 보시면요.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 여기 나온 부스러기를 붓으로 이렇게 옆으로 치워보면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주 적당한 시기에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건조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막 라인이 찌글찌글하게 다
깨질 거예요. 자, 털어내니까 라인이 깔끔하죠. 요게 딱 적당하게 조각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위쪽은 이래도 화분 밑쪽으로 보시면 다리 부분, 굽 부분이 제일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조금 물러요. 자, 지금 이거 이렇게 찌글찌글 갈라진다고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 윗부분이 너무 마르면 안 되고요. 아랫부분, 다리 부분이 제일 나중에 마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무를 거예요. 위쪽 부분에 보다요. 자, 이것도 하나 비교해 봐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덜 마른 무른 화분이에요. 자, 이거 글씨 보이세요? 조금 더 깊이 파이고요. 막 이 똥이, 이걸 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부스러기가 안 떨어져요. 막 들러붙어서 찐득찐득하게. 이거는 화분이 너무 덜 말라서 무르다는 뜻이거든요. 저럴 때 하시면 화분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라인이 똑 떨어질 때, 이럴 때 조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꽃잎을 그릴 때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약간 뒤집어지는 듯하게 겹쳐지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그려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자, 아네모네 한 송이가 거의 돼 가네요. 안에 수술도 신경 써서 이렇게 선으로 조각을 해줍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라인을 가늘게 따도 되는 거라 송곳 위주로 했고요. 나중에 또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300도에 나중에 흑유 닦기 하는 작업을 하는 화분이 있어요. 거기서는 라인을 조금 굵게 따야 돼요. 흑유가 들어가서 라인을 채워줄 거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요 송곳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대나무로 만든 꼬챙이 보셨죠? 그런 걸로 조금 굵게 해서 모양을 따주면 조금 더 선이 굵게 나와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조각은 뭘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번에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건데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라인을 또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흑상감 작업이라고 해서 흑상감을 바르고 그거를 또 긁어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흑상감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조각하는 거 보세요. 자, 밑으로 갈수록 조각하는 걸 보세요. 밑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흙이 무르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윗부분은 털어냈을 때 깔끔하게 털어지는데 밑에는 조금 더 들러붙는 듯한 느낌이 나죠. 화분이 밑쪽이 확실히 늦게 마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해 줍니다. 나중에 채색하고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이 라인이 이렇게 그대로 진하게 나와요. 동영토나 분청토를 하시면 이렇게 색이 진하기 때문에 라인을 만드는데 좋아요. 흙을 비교하자면 분청토하고 동영토는 약간 철분이 들어가 있어서 철꽃이 피거든요. 알갱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멋이 있고, 분청토는 동영토보다는 조금 더 붉어요. 흙 자체가 어둡고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두 가지 다 라인을 따기에는 좋은 흙이에요. 근데 조금 더 단단하기로 따지면 분청토가 소송 온도가 조금 더 낮아요. 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열에 강한 거는 동영토가 조금 더 강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가마방에서 열선이 가마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선을 고친 다음에 다시 열을 뗐는데 동영토는 그대로 있는데 분청토는 조금 휘더라고요. 윗부분이, 화분 윗부분이 막 틀어지고 막 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에는 동영토가 분청토보다 조금 더 강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에 사이에 자연스럽게 잎사귀를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에 사이에 자연스럽게 잎사귀를 그려주고 있어요. 꽃과 꽃 사이에 잎사귀를 자연스럽게 넣어주고요. 잎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또 다른 꽃을 그려주고요. 뒤쪽으로 보여지는 꽃도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그려가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이거 화분에 밑그림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필하고 지우개로 스케치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파시면 돼요. 자, 이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죠? 여기다가도 뭘 채워 넣어 볼까요? 자, 반쪽이 가려진 듯한 꽃을 또 넣어 볼게요. 그냥 꽃을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어요. 메인 꽃을 한 3송이나 2송이 정도 정하고요. 그 사이에 뭐 옆이든 뭐 큰 꽃이든 작은 꽃이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채워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넣고 싶은 꽃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림을 제가 해놓은 그림을 보고 화분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보니까요, 제가 해도 똑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가끔씩 이제 잘 나가는 디자인들은 제가 도안을 그려놨다가 베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꽃도 일반 꽃 도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려요. 큰 꽃을 뭐 메인에 두고 작은 꽃을 뭐 옆에 사이드에다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딱 정형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자, 이거는 아네모네 꽃인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을 그려요. 이렇게 넣다가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르게 뭐 이파리로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그림을 넣고 싶은 만큼 넣고 있어요. 이파리로 변형을 지금은 큰 꽃을 지금 아네모네를 넣고 있는데요. 아네모네는 소복하게 아네모네만 넣어도 예뻐서요. 그냥 요번에는 작은 꽃 안 넣고요. 그냥 아네모네만 제가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잎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림을 너무 안에다가 꽉꽉 채운다는 느낌 말고요. 약간 여백도 남겨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못 몰라서 막 그냥 꽉꽉 어떻게든 눌러서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볼 때마다 부담스럽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여백도 좀 남겨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꽃도 너무 딱 떨어지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그냥 조금 못생겨도 찌그러져도 약간 자연스럽게 뭐 옆으로 뒤집어진 잎도 있고요. 뭐 이렇게 송이로 모아진 잎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송이에요. 조각하는 시기가 지금 딱 맞아서 그런지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라인을 제가 지금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운데 포인트 되는 라인은 조금 두껍게 해서 제가 그렸고요.
겉쪽으로 바깥쪽으로 있는 아이들은 제가 선도 가늘게 그렸어요. 나중에 채색할 때도 앞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거고요. 뒤쪽에 있는 꽃은 아무래도 조금 뒤쪽으로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꽃 자체도 약간 색깔이 앞쪽보다는 조금 옅어질 거예요. 아니면 색깔이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색깔을 쓰던가 해서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꽃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쪽도 비었으니까 또 한 송이 그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는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연필로 자꾸 그려봐요. 꽃잎을 이렇게 직접 막 그려봐요. 근데 그게 한 장이 되고 10장이 되고 100장이 되고 자꾸 연습할수록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스케치 없이 그릴 수 있는 이유도 아마 꾸준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요. 어려우신 분들은 스케치 하시고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연습은 차차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꽃잎을 그려보는데 지금 제가 그리다가 보니까 꽃잎이 지금 너무 커졌어요. 위쪽보다 아래쪽이 너무 비대해졌고 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도 그려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이게 구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꽃잎을 제가 나뭇잎으로 바꿀 거예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 밑부분에 꽃잎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나뭇잎으로 제가 인맥을 그려줄 거예요. 지금 고민 중이죠. 그냥 인맥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거는 나뭇잎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구도를 봐서 안 어울리는 거는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글쎄요, 이건 제가 자꾸 연습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해서 가능한 얘기 같죠? 연필로 종이에다가 낙서하듯이 자꾸 그려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막 되게 막막했거든요. 뭐 형태도 잡을 줄 몰랐고요. 아유, 말도 못하게 그림이 이상했어요.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되네요. 연습만 살 길이에요.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빈 부분도 이파리로 채워줬네요. 자, 거의 완성돼 가죠. 많이 했어요. 자, 이쪽에도 조금 초록색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파리를 하나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꽃만 있으면 또 심심할 것 같아서 나비도 한 마리 넣어줄 거예요. 그냥 요런 작업들이 그냥 소소하게 그냥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 접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영상을 보시면서 즐겁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안 되면 또 천천히 또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꽃도 한 송이 넣고 나비도 하나 넣고 내가 그리고 싶은 곳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넣어 보세요. 이게 힐링되고 즐거움이 되거든요. 처음 하는 거라 어려우실 수 있는데 숙달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요것도. 자, 거의 다 완성돼 가네요. 나비 한 마리 그려주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 요거는 딱히 막 뭐 도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어요. 자, 가운데는 진하게 라인을 넣었고요. 양쪽 가로는 은은하게 라인을 가늘게 넣었죠. 나중에 색깔도 칠할 때 가운데는 진하게 넣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색깔을 연하게 입체감 있는 꽃으로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거든요.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번에 요거를 제작하게 됐어요. 자, 아까 포인트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화장토 바르는 시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방건조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말려서 칠해야 되는지 제가 중간중간 알려드렸고요. 그런 거를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특히 화장토 바르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예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화장토를 늦게 바르시면 이 화분 맨 위쪽에 전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쩍쩍 갈라질 거예요. 그 시기를 잘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분이 원래 고온에서도 많이 갈라지지만 그 화장토 바르는 시기를 만약에 못 맞추시는 경우에도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번 이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화분 화장토 바르는 시기를 잘 숙지하셔서 화분의 위쪽에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거를 요번에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렇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어요. 도움이 되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소양수제 화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